그러니까 논술 중심 전형의 이해라는 타이틀로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논술 중심 전형이란 뭐냐. 중간에 용어가 어렵다든지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남으셔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면 일단 논문과 논술을 혼동하지 말자. 논문은 자기 주장하는 거죠. 근데 논술은 분명히 제시문이 있고요. 논제가 있습니다. 제시문 분석을 해내면 논제 해결의 방법이 있고요. 논제 분석을 해내면 그 출제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럼 철저하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전개하는 요약적 글쓰기다라는 사실을 예. 지금 원장님께서 더 붙어야 된다고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이라 한꺼번에 안 잡혀요? 이렇게 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적 글쓰기지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총 31개 대학에서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되는 대학들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수능 최저 학력기 8글자죠. 오늘 저랑 있으시면서 외우셔야 될 단어예요. 그죠? 최저 학력 기준.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학생부 조졌으니까 논술로 잘 가보자. 그죠? 그래서 논술 뒤집기 대박 어떤 기대감 속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전형이고요. 그리고 각 대학별로 논술평가 가이드와 논술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 준비를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문과 계열은 인문, 사회, 상경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자연계열, 이과 계열은 자연계열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자연계열도 공학계열하고 이학계열 이렇게 나뉘어서 가고요. 그리고 의예과 의대 전형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준비를 따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간략한 전형의 개요입니다.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이후 논술 실시 대학이 많아 경쟁률이 높다. 그러니까 일단 수능을 한꺼풀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에서 논술을 보자.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끝나고 논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예,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제가 다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수시 1회차, 2회차 이렇게 있어요. 수시 1회차가 수능 전 이제 논술 되는 거고 이제 수시 2회차가 수능 이후입니다. 근데 원서 접수는 수능 전 1회차에 마감이 다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본인의 성적을 안 받아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 자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써야 되는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모님들과 학생과 그 다음에 진학지도 전문가 접니다. 저랑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들이 그나마 이제 조금 이름 있는 대학들인데 세 번째 내용을 잘 보시면 논술 미응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에요.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논술 미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 1차 합격을 한 애들은요. 그게 적성이 됐건 수시가 됐건 걔네들 더 이상 공부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전 대학생이에요. 이러고 학교도 안 나가는 친구들이라 이 친구들은 합격자들 수시 1차에서 합격해버리면 수시 2회차 쪽은 이제 눈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명목 경쟁률에 비해서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일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수능이 있는 주 있잖아요. 수능이 있는 주 토요일, 일요일에 경희대, 중앙대, 서강대, 성대 이렇게 이제 논술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다 이렇게 걸쳐서 문과이과 이렇게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 끝나고 바로 애들 7시 반부터 경희대 논술 각각 이제 중대 논술, 서강대 다시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경희대 논술을 맡아가지고 파이널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외부생도 많이 와요. 재학생도 많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수강 접수했던 애들 중에 한 3분의 1가량이 그날 환불해 가요. 이건 뭐냐면 시험 보자마자 이제 나는 최저가 안 맞춰주는 나가는 애들. 그 다음에 지학이 제일 늦게 나왔어요. 그때 최저가. 그래서 7시 반 수업 시작했는데 8시 반쯤에 두 녀석이 저쪽 끝에서 삐질삐질 일어나요. 야, 너 왜 가요? 너 가면 안 돼! 불러잡았더니 선생님 지학, 그 지학이 작년 되게 쉬웠거든요. 하나 틀렸는데 3등급 떴다고. 자기 하나 틀려서 2등급 될 줄 알고 여기 왔는데 3등급이라고. 이게 가슴 아프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8글자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저 학력 기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최저 학력 기준 못 맞추면 논술의 의미가 없다. 그죠? 그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형 전체는 학생부 플러스 논술, 일부 논술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논술 100% 성대 하나 있었고요. 올해는 가대, 카톨릭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생부 플러스 논술인데, 학생부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다들 아시는구나. 고개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리액션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리고 우선 선발이 총 18개 대학. 아까 8글자에다가 제가 딱 4글자 더 할 겁니다. 우선 선발요. 우선 선발. 논술 전형은 총 12글자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애들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선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부 보통 뭐 80에 20, 70에 30, 60에 4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논술이고 뒤에 말씀드린 게 학생부인데, 학생부는 명목 반영 비율만 높을 뿐 실질적으로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하고요, 논술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 제가 이렇게 확언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논술 실시 대학 분석인데요. 이 자료집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자료집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까만색하고요. 사진 찍으시면 저를 찍는 게 좋습니다. 저희 자료집에 다 있거든요. 좀 이따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원컷 찍으시면 좋고요. 자료집에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려고 저도 이제 다 읽어서 체크해 놨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하나씩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쭉 오늘은 즐기다 가시면 돼요. 놀다가. 그냥 저희 12글자밖에 제가 강의할 때도 우리 애들한테 더 많이 가르치는데 오늘은 12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이 수능 1회차입니다. 수능 이전에 수시 보는 대학들이고, 이제 까만색이 수능 끝나고 보는 대학인데, 파란색에도 이제 좋아하시는 대학들 많죠. 연대 있고요. 그 다음에 숙대 좋아하나? 건대, 상명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인하대는 수시 1회차, 2회차 다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지금 1회차다. 그리고 2회차 대학들은 엄청 많죠. 지금 고대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경희대, 중대, 서강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1회차, 2회차를 제가 지금 분리해 드리는 이유는 수시를 6회로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형 자체가 학생부 있고요. 논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도 있고요. 근데 우리에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설정을 하시고, 논술에 올인한다,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학생부도 있고, 적성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분을 두셔야 되는데, 1회차, 2회차의 배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게 울산대가 이제, 논술 실시 대학 중에 이제 서울이 22개 대학, 경기, 인천 8개 대학, 울산, 강원 있고요. 의예과 7개 대학인데, 울산대 저거는 의대만 봐요. 울산대 의대만 논술이 실시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아직 5월 31일까지가 대학들 수시 관련 자료 접수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올해 전형이 완벽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는 대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작년 기준으로, 2013 수능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이후 실시 대학들 볼게요. 일단 11월 10일, 11월 11일은요, 작년 수능 끝난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때 경희대, 단국대, 서강대, 숭실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 성대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주에 고대 보입니다. 고대.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대학은 없으시겠지만 조만간 관심이 생기실 거예요. 인하대나 숙대나 경기대, 아주대, 그 다음 요런 데들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는요, 이제 논술이 2007년부터 이제 진행이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논술이란 제도는 있었지만, 지금 형태의 논술이 시작된 게 2007년부터 보시면 되는데, 논술 반영 비율이 낮았죠. 논술은 거의 수능에다가 이게 어떤 형식적인 요소로 들어갔다가, 최근 3, 4년 동안 논술에 의해서 수시라는 전형으로 합격 인원을 뽑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래, 수능 끝나고 수능 올인했다가 수능 끝나고 한 2, 3일 하지 안 되면 대충 가서 쓰든가.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준비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날짜들을 보여드리는 건, 수능 끝나서 준비하자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늦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6월 모평 이후, 지금 오늘 6월 6일이잖아요.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가 마지노선. 저는 제가 2학년들도 이과애를 가르치거든요. 어머니들
전화 다 드려서 우겨가면서 고2 여름방학부터 시작했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고1을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고1 여름방학도 빨리빨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강준호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논술 준비랑 수능 준비가 별반 차이가 없다. 제가 그 말씀 또 드릴 건데, 준비는 빠르면 좋잖아요. 근데 논술과 수능을 절대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논술 준비는 수능의 심화 문제를 푸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정확하고 요약적으로 쓸 거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일찍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일정들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전형별 논술 반영 비율 분석인데요. 먼저 이제 우선 선발. 아까 이제 12글자 중 4글자죠. 우선 선발이나 우선 선발. 일단 지금 빨간색 표시된 거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올해 새롭게 우선 선발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이요. 가톨릭대, 그 다음 숭실대, 성신여대, 광운대, 동국대, 아주대.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선발 비율이 늘어난 학교를 보셔야 돼요. 선발 비율이 늘어난 학교가 고대가요. 전체 논술 선발 인원 중에 작년에 60%였던 게 올해 70%. 그리고 서강대가 작년에 50%였는데 올해 70%. 그리고 이제 이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의 반영 비율을 높였어요. 여기 논 60에 70 이렇게 되죠. 논술 플러스 학생부잖아요. 근데 논술 60%에서 논술 70% 늘렸다. 다음에 경희대도 논술 60%에서 논술 80% 늘렸다. 학생부 안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선발이 도대체 뭐냐? 근데 우선 선발을 왜 이렇게 지금 느낌이 우선 선발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 선발의 의도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음모론인데 각 대학들의 의도가 지금 여기 숨어 있어요.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면 압니다. 연대 같은 경우 수학비 1등급의 과탐 2과목 합이 3이고요. 고대는 수학비 1등급에 영어비 또는 과학 2과목 모두 1등급. 서강대 수학비 과학탐구 100분야 합이 188. 그러면 평균 잡아서 94%입니다. 1등 커트가 96%예요. 그죠? 다음 성균관대 수학비 과학탐구 등급합 3, 100분이 192. 그죠? 두 개인데 2로 나누면 191, 2로 나누면 96. 이것도 1등급입니다. 맞죠? 다음 한양대 대놓고 나는 수학비 과학탐구 2과목 모두 1등급 뽑겠다. 100분야 286, 100분야 286. 어떻게든 286 맞춰놔라. 286이면 3으로 나누면 95점 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1등급이에요. 좀 더 보실까요? 이게 지금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중위권 대학들. 중대도 수학비 과학탐구 합이 3. 3이면요, 1, 2 찍어야 돼요. 1, 2면 96에 89% 이렇게 찍는 겁니다. 다음, 세계 영역으로 하려고 그러면 니들은 286% 맞아라. 95점 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개당. 다음, 경희대가 상위 2개의 등급합 3. 이화여대랑 건대가 조금 약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화여대도 세계 영역 합이 5등급 1, 2, 2 이상 돼야 돼. 1, 1, 3거나. 그 다음에 백분위가 278 이상이면 93% 이렇게 되는 거죠. 93%. 그 다음 건대가 90% 이상. 이 얘기는 우선 선발을 통해서 수능 잘하는 애들 뽑아낼래 이겁니다. 이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논술을 오래 가르쳤거든요. 논술 오래 가르쳤는데 애들이 논술 문제를 받아들고요. 논술 시험장에서 그 논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제시문도 정확히 분석해서 교수님들이 원하는 답을 쓴다. 이건 뭐 과학고 애들이나 가능한 일이고요. 우리 애들 분명히 똑똑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 문제 푸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랑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애는 너무 지저분하게 풀어요. 그죠? 여기다가 찍 근데 답은 맞잖아요. 점수 잘 맞아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 애는 1등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애가 수학 1등급이면 논술 굉장히 잘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중학교 때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을 생략해서 머릿속으로 하는 훈련이 엄청나게 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쓰라 그래도 못 써요, 이 친구들은. 그게 안 되면 논술은 망한 겁니다. 근데 어차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애들을 합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애들이 이렇게 된 거 지금 6개월도 안 남았구나. 154일 남았어요. 154일.
154일 남았는데 우리 애를 앉혀놓고 야, 너 써봐. 그래, 엄마가 불러줄게. 선생님이 불러줄게. 이렇게 해봐야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제가 평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못 쓴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제시문 분석했고 논제 분석해서 답안지에 열심히 쓰려고 노력한 학생, 그죠? 요까지만 생각할게요. 요거보다 더 안 되면 이거는 뭐 논술로 대학 가는 거 포기해야 되니까 답은 못 냈다 할지라도 플로우만큼은 쓰려고 했던 학생, 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우선 선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 정도의 논술, 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녀석들이라면 우선 선발 기준 최저학력을 맞춰내면요. 첫 번째, 우선 선발에서 뽑힐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애들 중에 논술을 3년 이상 준비하거나 200일 이상, 1년 이상 준비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서울권 안에서만 있는데 지방은 논술 준비를 할래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논술에 대한 얘기는 서울 경기권 얘기인데 서울 경기권 안에서도 미친 듯이 논술만 이렇게 할 여력이 없죠. 수능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수능 등급도 안 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 6월 이후란 말이에요. 6월 이후에 우리가 줄기차게 이제 연습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한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적당히 쓰기. 제시문 적당히 분석하고 분석에 대한 툴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애들하고 강의 시간에 논제도 이렇게 분석하고 우리 글 쓰는 폼도 이렇게 맞춰놓자. 이거 리포트 쓰는 거 이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 쓰고요. 우선 선발의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시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어디 보시자면요. 최저 기준이 그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저희 이제 뒤에서 사진 찍고 계신 분이 우리 교육지원실장님이신데 도망가셨네요. 그분이 다 이거 원장님이랑 같이 다 정리해 놓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했죠. 타학원 자료 보지 마세요. 요 자료 하나 있으면 다 됩니다. 오타가 물론 몇 개 있어요. 그건 제가 수정해 드리고요. 거기 보면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최저학력 기준 중에서 일반 기준하고요. 우선 기준 이렇게 우선 선발 기준하고 일반 선발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선발 기준에만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우선 선발 기준에만. 그러시면 우선 선발에 해당돼서 뽑히거나 아니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선 선발 대상자, 우선 선발 최저 기준을 만족한 애들이 우선 선발에서 떨어지다가 치자고요. 그럼 얘네들이 어딜 가냐면 일반 선발 대상자가 돼요. 그러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할 얘기 다 드린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논술에 대한 입시 전략은 첫 번째, 최저 학력 기준, 요거에다가 우선 선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자. 이렇게, 그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맞추시면 좀 더 전략적인, 입시를 치를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었네요. 인문계 어머니들 있으신가요? 네. 인문계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계처럼 많이 빡세지는 않는데 합사, 세계 영역 등급 합사 이렇게 외우시면 맞아요. 거의 대부분 연대 등급 합사, 고대 등급 합사, 성대 등급 합사, 한양대, 서강대인데 백분위합이 284잖아요. 등급 합이 4라는 거지 그 444 찍으면 안 돼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건 재수시키든가 아니면 남자애면 군대를 보내든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중대도 마찬가지. 백분위는 284에서 289까지 문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등급합은 4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좋습니다. 일반 선발은 그냥 거기 있는 자료, 그 일반 선발 자료 제가 실시대 전형 방법 및 최저학력 기준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저학력 미적용 대학이 있어요. 요걸 지금 띄워드리는 이유는 복불복이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복불복이.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요. 최저 안 보니까 애들도 편안하겠습니다. 어차피 보통 이제 6회 지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4개 봐요. 6회까지 막 안 쓰려고 그래요. 피곤하다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퀵 타고 이 학교에서 저 학교도 막 날아가 봐야 되는데. 그거 하라 그랬더니, 하루에 2개 보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대학은
요게 없으니까 그만큼 논술만으로 이제 대학을 결정할 수 있다. 논술 플러스 학생분들, 학생부 어차피 반영률이 작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 선발에서는 가대, 과운대, 국민대, 동국대, 아주대, 일반 선발에 성신여대, 숙명여대, 그 다음에 덕성여대, 인하대, 예, 한국항공대, 여기는 전체 미적용입니다. 예, 물론 지금은 전혀 관심 없는 대학들이실 텐데, 한 100일전쯤 되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최저학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애가 합격할 거가 아니라, 최저학력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수능 6회차를 채울 자신이 없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수도 있다. 요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 논술 출제 경향 및 대책인데요. 그 자연계 논술의 출제 유형에 대해서는 거기 대학별고사 17페이지, 18페이지 자료집 17페이지, 18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중요대학 자연계는 5개 하고요. 5개 문제 유형 그리고 공략법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인문계는 2개 대학 3개 대학 할 거구나. 예, 인문계 3개 대학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평입니다. 자연계 논술의 논술 출제 경향은 주변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 상황을 수리 과학적 관점으로 수학적 논리적 사고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문항들이 출제된다. 그죠? 이렇게 수학과학에서 나온다. 간단히 이겁니다. 그리고 수학과학의 심층문제 풀이 과정을 쓰는 형태, 풀이 과정을 써야 됩니다. 절대 답만 내서. 나중에 채점 기준표 같은 게 있어요. 성대나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 채점 기준 나와 있는데, 답만 맞으면 1점입니다. 답만 맞으면 1점. 근데 전체 배점이 2점이거든요. 풀이 과정 맞으면 1점, 답 맞으면 2점. 근데 풀이 과정 중에 반점들이 막 있어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이 논술 시험장 가서 정답을 맞추고 올 거라는, 그 상황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답을 맞춰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얘들이 답안지를 꽉 채워야 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서. 모든 문항에 빈 문항이 없이 답안지를 꽉 채우고 그게 오답이 됐건 정답이 됐건 나는 이렇게 풀려있다라는 자신의 논술 플로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준다면 논술에서도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형 분석인데요. 예, 크게 3가지입니다. 수리 플러스 과학형, 그 다음에 수리형, 그 다음에 수리과학 통합형. 이렇게 있어요. 수리과학 통합형, 거꾸로 갈게요. 거꾸로. 수리과학 통합형. 제일 빡치는 스타일입니다. 중앙대와 건대. 제가 볼 때 이 중앙대와 건대는 타 학교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 같아요. 문제 형태가 수리과학을 통합시켜서 중대가 5문제, 건대가 3문제거든요. 근데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 이렇게 있고요. 다음 수리 플러스 과학형입니다. 수리 플러스 과학형에서요. 연대와 고대와 인하대는 수리 하나에 물화생지 과학 중 하나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대비가 좋죠. 연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통합과학이었어요. 올해 바뀐 겁니다. 근데 지금 성대, 경희대 요쪽은 통합과학 문제입니다. 물화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화생진대, 물화생 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수리 대비하기 좋은, 우리가 이제 수리 논술 대비하기 좋은 학교들, 수리형이죠.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숭실대까지 수리 문항만 존재하는 이런 대학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보시고 우리 애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학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연대입니다. 이제 학교별로 들어갈 건데, 연대는 수리 논술 한 문제, 과학 선택 한 문제입니다. 공략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논제는 대한민국 최상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파트가요, 수열의 귀납 측정, 미적분, 이항정리, 2차 곡선, 벡터에서 논증형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 자체가 논제 하나에 딸린 문제가 3-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딸린 문제들이 단계별 발전, 심화 유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학의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애들, 그 다음에 심화 문제들도 쉽게 풀 수 있는 애들, 거기다가 답안 작성이 정교하고 정확성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고대입니다. 고대는 수리논술 하나의 과학선택 한 문제, 마찬가지 논제 난이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2학교니까 최상입니다. 하지만 연대보다 쉽습니다. 연대보다 조금 쉽고요. 수리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수학을 1등급 수능으로 말씀드리면 한 97, 8% 맞는 애들이면
고등교과 과정을 잘 받은 애들이면 풀 수 있어요. 아까도 이제, 그 강진호 실장님께서 그 문제 하나 보여드렸죠. 그죠? 그런 문제들 나오고요. 그 나오는 파트는 연대나 고대나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거의 모든 대학이 유사해요. 수열에서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 그리고 적분, 극강 포함한 적분, 기하 벡터에서 연대는 논증형 문제, 증명 문제들이 나오는데 고대는 답을 내는 문제, 풀이형 또는 논증형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기 좋아야 됩니다. 1등급은 수학에서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에 대해서 정교하고 정확성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한양대 눈여겨보셔야 돼요. 한양대가 대비가 쉽습니다. 논제 난이도 중상 정도입니다. 중상 정도. 생각보다 준비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나오는 파트도 연대고대랑 유사합니다. 연대고대가 최상 난이도라면 한양대는 중상 난이도 정도 보시면 되고요. 문제 스타일은 고대랑 비슷합니다. 논증형 플러스 풀이형. 근데요, 한대의 장점, 제가 한대를 좋아하는 장점, 제가 한대 출신 아닙니다만 좋아하는 장점이 기출이랑 유사하게 나와요. 모의와 기출과 유사하게 나와요. 대비가 쉽습니다. 축적을 풀면 돼요. 그러니까 한대 보시는 분들, 그래서 한대가 경쟁력이 높아요. 수학만 있고 과학이 없거든요. 수학만 있는 데다가 모의나 기출에서 유사하게 문항 나오기 때문에 대비가 쉽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응용력 갖고 계시면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제 중대입니다. 제가 중대 통합과학 5문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3문항을 굳이 빼자면 수리노술 문항이 하나 정도 있어요. 과학 쪽인데 근데 중대는 논제 난이도가 거의 연대급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제 시분도 굉장히 여기는 인문계나 자연계나 제가 이제 그 중대 입학관리처에 제 후배 있거든요. 후배에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 친구가 가끔 시험도 이게 술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데 니들 왜 난리냐 그랬더니 중대가 교직원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논제 난이도는 재시험도 굉장히 길고 해석도 어렵습니다. 대비하기도 어렵고 중대를 대비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수학 선생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중대를 노리신다 그러면 과학 쪽에 엄청 파셔야 됩니다. 그래도 합격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튼 재시험의 기대가 길고 교과과정 외에서도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교과과정 내뿐만 아니라 외에서도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재시험을 읽고 해석하는 분석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학 쪽의 문항들은 지수로그 그래프 분석하는 문제. 이게 경제 문항이랑 걸려요. 경제 학책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수로그 그래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도 어렵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대비하기 힘든 문제들. 다음 성대 볼게요. 성대 좋습니다. 성대가 논제 난이도 쉽고요. 통합과학 세 문제들 이것도 쉽습니다. 이것도 투 과목에 막 심화된 내용이 아니라 원에다가 살짝 공부하면 되는 과학 쪽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논술도 굉장히 쉽게 나와요. 확률 미분, 다함수 극한 부피 적분, 입체도형과 정사형. 근데 주제가 수능 레인지에서 나온다. 수능 레인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인문계 논술입니다. 인문계 논술은요, 기본적으로 고전 경제, 과학, 수학, 영어 지문까지 출제하는 추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어 지문 안 나오고요. 수학 안 나오고요.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당 분야 지식 자체보다 통합형 지문으로 읽기 능력을 측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문계 논술은 제가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제시문을 읽고 그거 비교 분석 어떻게 잘하느냐. 그래서 문제 스타일도 비교되죠. 논술, 설명, 요약, 유형 문제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논술 출제 경향은 인문사회 통합 스타일은 논술 교사를 치르는 모든 문과대학들은 다 되고요. 영어 제시문 추가 스타일이 경희대, 숭실대, 이대, 외대 이렇게 있습니다. 수리논리 추가 대학들이 있죠. 수리논리 추가 대학들이 경희대, 고대, 국민대, 연세대, 이대, 중대, 한대. 어머니들 좋아하는 대학들은 다 수리논리를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연 문과에서 수리논리 문항은 뭐냐? 그죠? 수리논리 문항은 뭐냐? 제가 고대 문제 하나를 띄워드릴게요. 작년 겁니다. 작년 고대 인문계 A형인데 지금 제시문은 길어서 제가 뺐고요. 논제만. 조금 길어지는데 지루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할게요. 땀나고 열심히. 눈에 불 켜고. 자, 갈게요. 논제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 보십시오. 가의 방식을 사용하면 어느 가격에 누가 물건을 갖게 됩니다. 가격 결정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경제 문제입니다, 분명히. 근데 물건을 배분받는 사람들의 물건 가치 평가의 평균을 내요.
평균이라는 개념은 미통계 나와요. 문과니까. 거기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나의 방식을 사용할 때 물건을 배분받는 소비자의 짝의 경우를 모두 나열하고.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를 체크해야 되고요. 각 경우의 확률이 얼마냐. 각 사건 분석한 다음에 확률 계산 문제 나와요. 거기다가 물건을 배분받는 사람의 물건 가치 평가의 기대값이면 통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가나했으니까 다의 방식을 사용하여 위 문항 2에서 구한 나를 통한 최초 배분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거래가 발생할지 여부, 거래가 발생한다면 누가 물건을 최종적으로 갖게 될 것인지를 답하라. 이거 지금 비교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각 경우의 확률 또 구하고 기대값 구하라. 문과 논술은요. 수리 논리 쪽 나오면 수원에서 안 나와요. 위통입니다. 경제학 책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통계 내고 확률 구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미통기 잘 해놔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자제분들 갖고 계시는 수원 잘하고 미통기 버린 놈들 있잖아요. 귀싸대기를 이렇게. 미통기 못하면 망한 겁니다. 자, 연대. 문과는 조금 학교를 작게 갈게요. 연대는 비교 분석 문제 하나, 자료 해석 문제 하나. 비교 분석, 이게 언어 논술 쪽이고요. 자료 해석, 이거 경제 쪽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천자식 요구예요, 천자. 120분 주고요. 그래서 이것도 힘들어요. 천자식 그걸 제한 시간 내에 쓰는 게 개우 잡고 쓰기 힘드니까 충분히 훈련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관건은 최근에 이제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요. 그래서 답안 작성을 얼마나 깔끔하고 정교하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 고대입니다, 고대. 고대.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연대, 언어논술. 큰일 났네. 언어논술 하나의 수리논리 한 문제입니다. 연대는 아까 방금 보셨잖아요. 비교 분석 하나, 자료 해석 하나. 두 문항 자체 포션이 거의 어렵기가 유사하고 포션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고대는 학생들을 생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언어논술 하나, 저거 되게 빡세요. 빡센데 수리논리 하나 있거든요. 수리논리가 쉽습니다. 방금 보셨죠. 방금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미통기를 충분히 숙지해 놓으신 학생이라면 자료 해석 능력만 조금 훈련하면 금방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가 연대보다 20분 짧아요. 100분밖에 안 줘요. 근데 수리논리 쪽에서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수리논리가 해결이 아까 그 문제가 25점짜리거든요. 그게 해결이 빨리 되면 언어논술은 그만큼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관건은 뭐냐? 수리논리 문항을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거냐? 여기에 포커스를 주시면 됩니다. 언어 논술 준비는 이제 언어 선생님들이랑 하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이제 중대 볼게요. 중대는, 인문계도 마찬가지로 이게 힘듭니다. 언어 논술 두 문제, 수리논리 한 문제. 근데 문과 쪽에서요, 중대도 마찬가지 수리논리 문항은 쉽습니다. 근데 언어 논술 두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냐면, 비판 평가형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비판 평가형 문제의 특징이 제시문 논제를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관건이냐면 문제 해결의 관건은요. 제시문들 각각에 주어진 공통 주제와 주요 논점 그리고 그 녀석들에 대한 제시문의 입장 차이를 파악하고 짧지만 서론, 본론, 결론의 틀을 갖고 끝을 맺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애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중대도 마찬가지로 수리논리 쪽에서 시간을 벌어놔야 된다. 문과 쪽의 수리논리 문항은 수능 정도의 해결 능력 갖고 있으면 다 해결된다. 단지 애들이 보고 황당해하는 경우는 이거죠. 익숙하지 않아서 제시문 안에서 자료 뽑고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문항은 그냥 몇 줄 딱 있으면 그대로 막 푸는 것만 훈련했잖아요. 제시문 내에서 본인이 자료 해석을 하는 훈련만 하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수리논술 대비 학습 전략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요. 평가 영역을 알자, 제발. 그냥 논술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쓰지 말고 평가 영역을 제발 알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을 알자. 세 번째, 정복 전략을 세우자. 요 세 가지 카테고리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 개념을 이해하자. 논술이라고 해서 교과서 외의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교과서 외의 내용을 내기 위해선 제시문에 반드시 그게 보여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충실하자. 첫 번째로. 다음. 두 번째 평가 영역이 제시문 분석 능력이 있느냐, 논제 파악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평소 연습할 때도 핵심 키워드 파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가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문제를 보고 네 문제 풀어서 답 낼 줄 아냐. 이거 물어보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술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요. 개요 작성을 하고 수리 논술을 할지라도 내가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어떻게 답을 도출해내겠다라는 개요를 잡고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실제로 토요일 날 우리 애들 데리고 논술 강의하고 매번 답안지 보거든요. 얘들이 웃긴 게 1번과 2번과 3번의 답의 결론이 원래 이게 플로우가 맞아야 되는데 1번 결론과 3번 결론이 달라요. 자기가 막 쓰다가 답은 엉뚱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좋은 답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평가 영역은 표현력입니다. 표현력. 쉽게 안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요즘 애들 글씨도 악필이고요. 악필이고 정서하는 훈련도 안 되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력은 논술 형식에 맞는 답안 작성 능력을 묻는다는 얘기인데 주로 어떤 의도로 이 수식을 쓰든지 그리고 이 수식이 연결될 그 연관성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답안지에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평가 영역을 다 말씀드렸어요. 문제 유형은 아까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아까는 수학, 과학, 수리형, 수학과학 통합형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 그냥 그 수학, 과학이란 틀을 벗어내고 형태로만 본다면 제시문 분석형하고 논제 중심형 이렇게 있네. 제시문 분석형이 7대3, 6대4 정도로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제시문 분석형이란 제시문 주어지고 제시문 분석하고 논제 분석해서 답 쓰자. 이런 대학들이 서강대, 숭실대, 동국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경희대, 숙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다음 논제 중심형. 되게 짧아요. 논제 하나 띡 던져놓고 풀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일본 스타일입니다. 일본 스타일. 근데 이런 학교가 연대, 이대, 시립대 이렇게 논제 중심의 대학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정복 전략을 세우자. 그죠? 첫 번째 교과 과정에 충실하자.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중요한 정리들은 반드시 증명, 유도까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빈도가 높은 단원별 주제, 수원에서는요, 수열 쪽입니다. 수열. 이 수열이 나중에 적분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수열에서 수학적 기납법, 무한의미급수. 그 다음 수투 쪽에서는요, 중간값정리, 이게 극한이거든요. 극한부터 시작해서 비번 끝까지.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줄에 그래프 개형까지가 수투입니다. 그죠? 그리고 적분과 통계에서는 구분구적법부터 회전체 부피. 이게 적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과 쪽 논술에서는 확률 계산 문제 가끔 나와요. 근데 주된 내용이 정적분의 기본 정리나 구분구적법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빈출되는 단원별 주제를 캐치해 놓자. 그리고 이쪽에 수능 공부할 때 좀 더 깊게 학습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수능과 논술은 통합적으로 준비하자. 큰일 났다. 부러졌어요. 몸이 무거워서. 네, 죄송합니다. 자, 수능과 논술은 통합적으로 준비하자. 논술 준비 자체가 수능 준비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을 말하시오. 수능과 논술의 차이점을 말하시오.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논술의 차이점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평가 영역이 좀 다른 거죠. 내신은 지엽적인 부분의 개념의 심화 정도를 묻는다면 수능은 단원 간 융합, 과목 간 융합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험이고 논술은 그런 이제 수능이 갖고 있는 이제 태생적 한계가 대학 입학고사라는 거잖아요. 대학별 고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수리 논술이라는 건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 상에 맞게끔 학교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해서 근데 그 개념 자체는 교과서 기본 개념이니까. 그래서 수능 준비가 이제 심화 단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논술 준비는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 공부. 전체 틀은 수학이잖아요. 수학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진행하는데 이 스텝을 어떻게 빨리 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저학년 어머니들 계신다면 어떻게 하면 요 스텝을 빨리 갈 거냐. 미리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익숙해지게 할 거냐.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는 논술의 기초 지식이고 논술 공부는 수능 고득점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래서 내신과 수능, 수리 논술 학습의 상호 상승작용을 노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출문제, 모의문제 무조건 철저히 공략해야 된다. 한 대 말씀드렸죠?
기출, 모의에서 유사하게 나온다. 중대, 말씀드렸어요. 중대도 술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관련도와 유사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교과서 단원, 네 번째입니다. 교과서 단원 뒷부분에 심한 응용 문제 있어요. 읽을 거리가 교과서 뒤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단원에서 좀 더 심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읽어봐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논술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가 수리 논술이 요긴한 자료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네. 제가 말씀드린 8글자 중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요거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수능 전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장 원서 쓰실 때 우리의 최저 학력 기준이 올해 맥시멈이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 애랑도 얘기해보고 담당 강사, 학교 선생님들이랑도 상의해보면서 가능한 최저 학력 기준 선을 설정하시고 원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논술 팀장이니만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광고를. 구주입의 논술 프로그램은 이렇다. 짧게 할 거예요. 구주입의 논술 프로그램 고3, 고2도 스케줄이 있는데 고2는 말씀 안 드리고 고3만 말씀드리면 6월 이후 상황입니다. 스카이코스가 이제 고대 연대 논술하고요. 서울대는 논술 없죠? 뭐 있을까요? 서울대 다들 관심이 없으시구나. 관심 가져도 되는데. 서울대는 이제 구술이 있어요. 심층 면접. 심층 면접 대비하는 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전 A, B, C 코스 있습니다. 그죠? 실전 A 코스와 B 코스는 이미 2학년 때 논술 준비가 들어간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논술 C 코스가 이번에 6월 모평 이후에 새롭게 논술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신반 만든 거고요. 논술 B 코스와 A 코스는 진도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논술에 대한 기본 개념은 끝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아직 대학별 고사 전체적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논제를 고등교과 과정에 맞춰서 고등수학, 수원, 수투, 그 다음에 기백, 적통 요 순서대로 논제를 다 쪼개놔서 우리 교재가 있거든요. 화이트라고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근데 그 책의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가 이제 지금이라도 당장 하는데 꼭 이제 C코스에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 평가를 통해서 그 친구에 맞는 레벨에 맞춰서 논술도 레벨에 맞게끔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우리 광고 전담 많이 나가니까 그거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이고야. 여기까지가 제가 맡은 파트인데 저 원장님 또 혼났어요. 원래 30분만 하고 나오랬는데 지금 한 40분 넘어서 지루하시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제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저도 이제 사교육 현장에 있습니다만 저도 선생입니다. 저도 제 반에 들어오는 애들은 전부 제 딸, 제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 되면 저도 희열을 느끼고요. 안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서 저도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해마다 힘들어요. 매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몇백 장의 자료를 계속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정리해서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한번 대박 내보자 이겁니다. 대박 낼 수 있다 이겁니다. 포인트만 잡고 가면 누구나 다 대박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제가 항상 옆에 있고 구주이배가 옆에 있을 겁니다. 원장님도 옆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헬프 하시고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덕담 한마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시라 덕담 한마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